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전세가율이 이 IMF 급으로 폭락을 하고 있다. 자,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나왔어요. 자, 그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를 서칭하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전세가율이잖아요. 자, 전세가율이 올라오지 않으면 매수자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수도 거품이 집중적으로 끼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신문에서.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몇 번이고 반복하셔서 자기 거로 완전히 만드시기 바래요. 자, 이런 내용 절대 부동산 강사들이 안 알려줘요. 이거는 1급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알려주고 이런 시각으로 또 보지도 않아요. 카페에 가면 이런 글들이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전셋집을 구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면접도 보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돌면은 실제로는 아주 실현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보시죠. 자, 1차 서류 심사를 하겠죠. 그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졌는지, 자, 그리고 학벌, 재직증명서, 자, 이런 거를 다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화곡동에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나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이런 풍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서류 통과 후에는 1분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전세자금을 어떻게 쓸지, 자,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를 위한 인테리어, 풀옵션 서비스 등 특약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기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그리고 직장은 제대로 다니는 건지, 전세자금은 진짜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풀옵션 얘기는 다 하는 얘기예요. 중개상에서 이런 정도의 대놓고 면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사전에 우리가 알아보고 요즘은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전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는 강남에서 하도 전세가 안 나가니까 가위나 말린 명태까지 이 천장이나 신발장에 걸어놓는다는 거야. 그만큼 전세난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의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는 올해 집값의 바닥은 알 수 없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된다.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제 방송을 보고 마음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전세가율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이 왜 나왔냐면, 전세가율이 3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IMF급 전세 폭락이 온다라는 거야. 자,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이제 연끌할 때는 진짜 전세가율이 30에서 40% 그런 아파트들이 허다했거든요. 근데 지금 집값이 30%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45%, 40%에서 50%까지는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도 더 떨어지더라는 거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그 하락폭이 더 크더라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지금 전세가율은 실제 체험상으로는 강남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한 30%대 이상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한 12% 정도 떨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는 수치에 의하면 어떤 개별 아파트 보면 30%, 40%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면 12%인데 전세가율은 30%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앞으로도 전세가가 더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건 아파트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봄철 이사를 위해서 집 계약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이거든요. 애들 이제 수능도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방학 때 다음 학교에 갈 지역들을 또 정해놓고 하면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개소마다, 전국적인 중개소마다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리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못 구하고 있다는 거야. 다 월세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눌러 살거나. 지금 그래서 이제 전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감액을 해서 갱신해서 사는 경우가 한 40%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40% 주저앉았죠. 그 다음에 그나마 나오시는 분, 진짜 돈이 없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월세로 가고,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매물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야.
자, 원인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폭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세가율이 30%야. 자, 여기서 집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야. 왜냐면 전세가율이 30%라는 얘기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매매할 수 있는 가격에서 30%밖에 안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를 융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LTV 70%까지 되니까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지금 고금리고 집값이 하락하는 와중에 내가지고 집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넌센스죠. 그 넌센스를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발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라라고 추진을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 자, 이분들이 이 갭 투자들이에요. 자, 갭 투자들이 역전세를 만나서 계속해서 보증금을 좀 빼줘야 돼. 보증금 못 빼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팔 수 있는 집들은 막 금매로 날리고 있죠. 자, 그런 집들이 지금 막 금매로 나오는 거야. 보증금을 빼줘야 되니까. 갭 투자 정말 투기꾼들, 전문적인 투기꾼들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사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 샀겠어요? 자, 무피, 풀피 그렇게 또는 분양권은 계약금만 넣으면 분양권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분양권들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입주 때 되니까 취등록세, 중과세 때려야죠. 맞아야죠. 그다음에 잔금 들어가야지 하니까 분양권들이 마피, 무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방 아파트는 거의 자기 상가격에 마이너스에 던지고. 자, 지금 굉장히 그 갭 투자들이 몸이 달아 있어요. 굉장히 몸이 달아 있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빌라왕 사건 때문에 이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전세를 도심에서 전세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다. 차라리 세빌라 전세 들어갈 바에는 그냥 월세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안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공인중개소 사장님들은 IMF 때보다 더 심한 전세 폭락이 올 거라는 거야.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올해 집값이 더 추가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는 바로 전세가율이에요. 이 전세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야.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매매가 대비 전세가. 자, 매매 가격이 1억이면 전세가가 3천이야. 그러면 전세가율이 30%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전세가는 쉽게 말해서 실용 사용 가치예요. 실용 사용 가치. 내가 투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가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매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러한 전세가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는 요거는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전세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이 비싸게 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세가율이 낮은 집을 사는데 프리미엄을 비싸게 주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양권 살 때 프리미엄을 주잖아요. 그 비싸게 주고 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야. 프리미엄을 비싸게 주니까. 지금 내가 조금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 70% 빚을 내서 이자를 내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프리미엄은 높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딱 잡으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했던 2016년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서울 평균의 전세가율이 75%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이게 서울 정릉 같은데 거기가 이제 갭 투자들의 어떤 성지였거든요. 거기는 2% 5%까지 갔었어. 말 그대로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있으면 샀다니까. 자, 그때는 사람들이 집값은 완전히 고점을 쳤다. 앞으로는 집값이 안 올라간다 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산 거야. 바로 그때가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찬스였던 거죠. 프리미엄이 작으니까. 그죠? 근데 요즘 서울의 일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30에서 40%야. 여러분 이거 집을 사시겠어요? 내가 프리미엄을 한 60%, 70% 주고 사시겠어요? 못 사겠죠? 자, 그래서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세가율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서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전세 사시겠어요? 매매 사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얼마나 전세가율이 낮은가를 몇 개의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서울 송파 잠실 S 뭐 이런 아파트들은 대표적인 아파트니까 어떤 표준이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자, 84 전세가가 현재 9억. 이것도 좀 내린 거예요. 이곳은 매매가가 최근에 20억. 자, 전세가율이 한 45%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잠실 예스에 9억 원 주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9억 원은 들고 있는데 앞으로 오를 거야. 20억이니까 11억 대출을 받아서 사겠어요. 11억 대출이면 원리금 상환 들어가면 한 9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거든요. 월? 쉽지 않겠죠? 그죠? 쉽지 않겠죠? 한 20억 갈 거야. 하고 사더라도 쉽지 않겠죠? 왜냐면 내가 이자를 1년에 900만 원씩 내면 얼마예요? 900만 원씩 내면 거의 1년에 1억을 내야 돼. 그러면 내가 3년 들고 있어봤자 이자로만 3억 나가. 그거 쉽지 않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세가율이 잠실 열스 같은데 20억인데 전세가율이 45%면 전혀 살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그냥 현금이 많은 사람, 나는 막 돈이 쌓여 있다. 아니, 난 여기 그냥 이 아파트에 살겠다. 그런 사람만, 난 손해봐도 사겠다. 그런 사람만 사는 거지. 이거 빚내서 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송파의 헬리오시티 전세가율은 49%. 잠실 리센츠 45%. 자, 요즘 최근에 여기가 뭐 싸다고 들어가시죠? 자, 이거 싼 게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45%, 50% 주고 여러분들은 집을 사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비싸 보이죠? 더 엄청난 데가 있어요. 더 엄청난 데가. 자, 일산 킨텍스 꿈의 그린. 자, 여기가 이제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매매가가 11억 8천에서 한 13억 5천. 근데 전세가는 3억 후반에서 4억이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뭐 잘 잡아야 39%. 자, 여러분은 이 아파트를 13억 5천에 주고 사시는 거는 프리미엄 60%에서 70%를 주고 사는 거야. 이거 주고 사시는 거야. 엄청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직장 때문에 꼭 살아야 되겠다. 전세 살면 되죠. 4억이면 사는데. 그죠? 1억 전세자금 대출 받고 3억 가지고 살면 되죠. 좋은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거품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세가율이 더 심각한 데는 재건축 아파트야.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돼서 전세 가격 자체가 낮아. 그렇겠죠. 자, 보시죠. 서울의 노원 상계주공 6단지 5구제곱미터. 자, 여기 엄청나게 투기꾼들이 호재를 발라가지고 영끌해서 들어갔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매매가가 6억에서 7억. 자, 전세는 2억이에요. 전세가율이 30. 이 아파트에 2억 가지고 들어가서 전세 살면 되지. 이걸 왜 이 가격에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 가격이면 7억이면 여러분 지금 좋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자, 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 재건축 이미 돼 있는 이 재건축 들어가서 분양권을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7억이면 산다니까요. 자,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죠. 서울 용산의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 5구제곱미터. 이건 매매가가 16억에서 18억이야. 전세가 6억.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36%. 자, 용산 이천동 한가람 이런 데는 부천이잖아요. 내가 부천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전세를 6억 사시면 되죠.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있겠어요? 빚 내고? 이게 뭐 올라가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이거를 프리미엄 주고 사면 이자 내고 뭐면 가격이 올라가도 올라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이렇게 가격을 판단하시고 자꾸 습관을 들이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세는 실거주 가치다. 자, 매매가는 실거주 가치, 전세 가격 플러스 프리미엄이다. 자, 이 프리미엄은 투자 가치다. 자, 이렇게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세가율은 향후 집값 상승 전망 때 중요한 지표이다. 제가 누누이 설명할 때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결국은 전세가율로 돌아올 것이다. 회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의 전세가율이 60%인데 외곽은 한 60%까지 간 데가 있잖아요. 떨어져서. 그것도 아직도 싼 게 아니다. 80%, 85%, 90%까지 올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데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오래된 썩다리 아파트들. 그러면 결국은 전세가율이 85%에서 90%까지 올 거예요. 자, 지금 들어가면 전세가율이 얼마예요? 60%야.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서울의 도심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그렇게까지는 안 오겠죠. 그죠? 그렇게까지는 안 오겠죠. 자, 그러나 강남도 지금은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 전세가율이 낮아. 그러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아니, 뭐, 난 돈 있어도, 야, 전세가가 이렇게 낮는데 그냥 전세 살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 금융머리가 있잖아. 금융 투자를 잘 하시잖아. 그러면 야, 그 돈 가지고, 야, 나중에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남이라고 낮은 전세가율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KB 시세에 따르니까 서울 전세가율은 2016년 6월에 75가 정점이었고, 지난해 12월, 2022년 12월에 평균이 52%라는 거야. 자, 평균이 52%니까, 우리가 웬만한 아파트 보면 40 몇 %대밖에 안 나와요. 자, 집값 하락폭이 컸던 세종은 전세가율이 45%. 자, 세종이 지금 집값이 맥을 못 추는 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맥을 못 추는 게 전세가율 때문에 그래요. 9억 가던 게 5억 갔는데 5억 가는 아파트가 전세가가 2억 5천밖에 안 돼. 자, 그러니까 세종이 지금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전세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 뭐 이거 전세 살지. 전세 살다가 뭐 새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 받지. 세종은 공급이 넘쳐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IMF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던 1998년 서울 전세가율이 47.92%. 그러니까 지금 IMF 때 전세가율이 오른 거야. 중요한 거는 IMF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었어.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서 아파트 폭등의 이유를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12년 23조였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자, 이때가 시장이 바닥일 때죠. 자, 그때가 23조 원 규모. 자, 2016년 이후 뭔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 때 최대 5억까지 올려줬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혼부부도 5억까지 가능해. 자, 2021년 말에는 180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몇 배예요? 한 9배 되나요? 이 9배까지 증가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이 집값을 올리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야. 자, 이것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것 때문에 갭 투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갭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집값을 떠받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었다라는 거야. 아무나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다 비싼 아파트에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지금은 2%대 전세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건 몇 년 동안에 저금리일 때. 자, 그러나 지금은 6%에서 7%대 전세자금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 폭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전세 가격이 더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급증하는 물량이에요.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6.5%. 자, 전세의 수요는 없는데 물량은 더 늘어나. 그죠?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729가구. 자,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해 대비 4.8% 증가한 18만 2,521가구.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입주 물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요즘 실제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전세 물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 3분의 1 이상이 투자를 생각하고 분양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자,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5일 기준 서울 동작구 흑석자의 전세 물건이 352건, 전체의 약 20%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자, 물량 증가의 전용 84 기준 전세 호가는 지난해 말 9억 원 정도 됐는데 입주가 가까워지니까 안 나가니까 3분의 1 떨어져서 3억 떨어져서 6억 원을 한다는 거야. 자, 흑석동에, 자, 이 동네 좋잖아요. 그죠? 위치가 좋잖아요. 자, 흑석동에 신축 아파트 84가 6억 원이면 싼 거죠. 그죠? 이렇게 6억 원인데도 잘 안 나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또 위치가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아현동에 마포 더 크래시. 여기가 마레프 바로 옆이죠? 위치가 좋아요. 현재 총 가구 수가 1,419가구인데 35%가 전세 물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지가 좋은 아파트도 다 35% 이상이 투자로 샀다라는 거야.
자,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가 3개월이 지났는데 입주율을 절반도 못 채웠다. 자, 30평대 기준 전세가가 7억 원대 매물이 나와 있는데 잘만 얘기하면 6억대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웬만큼 준 강남 되는 지역도 신축 아파트 6억 원에도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게 문제잖아요. 더 심각한 건 강남이에요. 자, 2월 입주. 자,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입주 시작하는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차이 프레지던스. 자, 여기가 유명해요. 전세 물건은 15일 현재 1205억 건. 전체 가구의 35% 이상이 전세 물건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30에서 35% 정도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전용 5구의 전세 가격이 지난해 처음에 나왔을 때는 13억에 나왔다라는 거야. 자, 이때 계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최근에는 6억대까지 급락했다. 안 나가니 주가 1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그 옆에 있는 DH 아너 힐스는 전용 84가 지난해 6월에 17억 5천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는 11억 5천 6억 원에 폭락했다. 여러분, 강남 가서 30억에 집 사실 필요 없어요. 11억 5천에 전세 사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5% 6% 고금리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강남 아파트 급락하면 이제 급락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시면 되는 거야. 실컷 이자 받고 싼 가격에 전세 살다가 그러면 되지 왜 비싼 가격에 아파트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고금리로 월세로 전환했거나 감액해서 그냥 눌러 살거나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는 급등하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 집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 버블 가격에. 자, 오늘 이렇게 전세가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뭐고 현재의 아파트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꼭 전세가율을 확인하시고 전세가율이 낮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프리미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프리미엄을 비싸게 주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